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유명하죠. 근데요, 만약에 이 말이 그냥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런 도덕적인 훈계가 아니고요. 부패한 권력 구조를 무너뜨리는 아주 강력한 혁명 전력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오래된 문장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실천 지침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그냥 친절하게 대하고 좀 양보하고 가끔은 손해를 보더라도 너그럽게 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쵸? 뭐랄까,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어떤 마음가짐? 딱 그 정도로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은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이 말이 사실은요,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회를 딱 분열시켜서 이득을 챙기는 그런 시스템에 정면으로 맞서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전략이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명령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죠. 이걸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의 행동 지침으로 다시 정의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그냥 따뜻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연결이라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교류하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고 흩어진 관계망을 복원해라. 이런 아주 실질적인 명령인 셈이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이 이웃사랑이라는 전략이 도대체 뭘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 문제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사회를 의도적으로 분열시켜서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어떤 권력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진짜 간단하면서도 엄청나게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사람들 사이에 불신을 딱 심어놔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만들면 그 사람들은 절대 하나로 뭉칠 수가 없겠죠. 바로 이 지점을 부패한 권력이 아주 교묘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과정이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자, 먼저 불신을 조장해서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들은 고립되고 당연히 약해지죠. 이렇게 약해진 개인들은 결국 국가나 대기업, 언론 같은 거대한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 결과 권력은 더욱더 강력한 중앙으로 집중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익숙한 갈등들이죠. 뭐 남성이랑 여성이랑 세대랑 세대, 지역이랑 지역, 또 정치 진영끼리 끊임없이 편을 가르잖아요. 그리고 미디어는 어때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곳인지 온갖 범죄, 배신, 사기 이야기로 가득 채우죠. 이 모든 게 결국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은 잠재적인 위협이구나 하는 생각을 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이 모든 분열과 갈등 속에서 과연 누가 진짜 이익을 보고 있는 걸까요? 이 구조가 도대체 누구한테 유리하게 설계된 건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갈등이 막 심해져서 최악의 경우 전쟁까지 나면 누가 고통받나요? 일반 시민, 군인들, 젊은 세대,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 전체가 패배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정치 권력은 위기라는 명분으로 더 강해지고요. 군수산업, 금융자본, 그리고 사람들의 불안을 먹고 사는 플랫폼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사회적 갈등 때문에 생기는 모든 비용 있잖아요. 불안, 불신, 감시, 통제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을 결국 우리 스스로가 다 내고 있는 셈이죠. 그렇게 우리의 부와 권력이 조용히 위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해결책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이 모든 분열의 시나리오를 한 방에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 그게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이웃사랑, 다시 말해 연결의 회복입니다. 이게 바로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행동 목록이에요. 혐오의 언어를 쓰는 걸 멈추는 거, 우리 편, 너희 편 이렇게 나누는 게임에서 그냥 빠져나오는 거, 그리고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거죠. 이런 작은 노력들이 하나둘 모일 때 분열을 기반으로 했던 그 권력이 힘을 잃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조금 더 개인적인 차원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우리 사회에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방식이 공존합니다. 바로 주는 사람, 즉 기버와 가져가는 사람, 테이커의 태도죠. 가져가는 사람, 이 테이커는요, 세상을 제로섬 게임으로 봐요. 내가 이기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불신이 가득한 분열된 사회에서 오히려 더 잘 나갑니다. 반면에 주는 사람, 기버는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함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들에게 관계는 비용이 아니에요. 가장 큰 자산이죠. 그리고 공동체는 경쟁터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이유 없이 무기력하거나 우울하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그게요, 어쩌면 단순히 여러분 개인의 나약함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뢰할 사람도 없고 마음 나눌 공동체도 없이 혼자 고립된 사회에서 우울감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보내는 구조적인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논의를 한 단계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싸움이요, 단순히 착한 우리들 대 나쁜 엘리트들 이런 이분법적인 구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 있을지도 몰라요. 진짜 적은 어떤 특정 그룹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그 안에 끌어들이는 이 망가진 시스템, 그 자체가 진짜 문제라는 관점이죠.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에서 나온 구조적 죄라는 개념을 좀 빌려와 볼게요. 이건 어떤 한 사람의 도덕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을 서로 분열시키고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권력을 독점하도록 만드는 인간 사회의 이 부패한 구조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소위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결국 이 구조 안에 갇혀있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라는 점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내 원수를 미워해라가 아닌 거예요. 대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특정 적을 없애는 게 아니거든요. 이웃과 연결을 회복하는 그 행동 자체가 이 분열을 먹고 사는 시스템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먼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끝없는 분열의 고리, 이걸 의식적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즉 끊어졌던 그 연결을 다시 정성스럽게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분열된 세상에서 이득만 챙기는 테이커가 아니라 연결을 통해서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기버로 살기를 선택하는 길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만약 이 분열에 저항하는 가장 강력하고 혁명적인 행동이 바로 연결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어디서부터 그 첫걸음을 시작하시겠습니까?